자, 요거를 하나 더 해볼 건데 지금 우리가 했던 것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수동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클로스를 적용시켜가지고 요것도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게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요 상태에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얘는 그 줄 자체가 그 우리가 액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엠클로스의 그 수치 값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 보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 액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액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같이 움직여지겠죠.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제가 거미줄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뭐 밧줄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응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응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기말에 한번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 졸작이라든지 폭벌에 쓸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한번 가봅시다. 요것도 쉽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걔가 저장을 하라고 했죠. 요까지. 그 두께 주지 말고 요까지 하라 했죠. 맞죠? 여기까지. 요 두께는 그 나중에 요 클로스 하고 나서는 캐시로 뽑아가지고 두께를 주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두께를 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된다, 캐시를 뽑는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캐시 있죠? 얘 캐시를 뽑는다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그 군중할 때도 저 캐시를 쓰겠지만 캐시를 뽑는다라는 거는 모든 연결되어 있는 결과값을 끝내고 최종 결과를 우리가 오브젝트에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강제로. 그렇게 되면 장점은 뭐예요? 클로스나 우리가 옵션 값들을 더 이상 조절할 수는 없지만 가벼워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아이 간단합니다. 요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 보면 클로스 있죠? 가 아니죠? 아, 맞죠? 엠클로스를 적용시켜 줄 겁니다. 여기에서 엠클로스 여기 있죠? 얘만 적용시켜 주면 끝나는 작업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엠클로스를 선택하시고 옵션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선택해서 요 오브젝트 있죠? 오브젝트 선택하셔서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엠클로스 적용시켜 주세요. 엠클로스 적용시켜 주게 되면 두 개에 대한 엠클로스하고 누클리언스가 뜨는데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시면 요렇게 아이고 요 키 지울게요. 잠깐만요. 요거는 먼저 세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를 지웁시다. 딜리트 하시고요. 키 지울게요. 얘를 지울게요. 이게 아닌가? 뭐예요? 업이죠. 업에 대한 키를 지우고 시작합시다. 자, 됐죠? 자, 이 상태예요. 이 상태고 얘 선택해가지고 요 메시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끄고요. 엠클로스를 적용시켜 줍니다. 적용시켜줘요. 그럼 엠클로스가 적용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 아이씨, 예뻐도 있네. 자, 이렇게. 자, 엠클로스가 적용되면 중력에 따라서 엠클로스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보이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업데이트 되면서 요거 없어졌던데 요거 바로 요거 보내는 거 요거 왜 없앴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요 토글에 있습니다. 참고로 찾다가 찾았거든요. 혹시 왜 없어진지 몰라가지고 토글에 있습니다. 요거 쓰시면 자, 보면 요렇게 떨어집니다. 맞죠? 요렇게 떨어져요. 요거 요게 끝입니다.
요게 끝인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클로스나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영화에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했지만 시뮬레이션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요 FX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른 어떻게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복 작업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조금씩 건드려 주면서 형태를 바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앵클러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물체에 흔들리게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만 적용시켜 주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 적용시켜 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느냐가 관건이 되겠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적용이 이렇게 돼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딱 한 가지만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건들면 되는데 뭐냐면 고정입니다. 앵클러스 써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뭐 간단한 건데 처음 친 친구들도 있으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 맞죠? 얘 움직이는 것들은 그대로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움직여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건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흘러내려요. 맞죠? 흘러내리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그 엣지 라인을 잡아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앵클러스를 적용한 아이를 우리가 컨트롤러를 통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 선택해가지고 버텍스 있죠? 이 버텍스 두 개를 선택할게요. 이 버텍스 두 개를 선택하고 아래 위 우리가 두 개에 대한 컨트롤러니까 아래 위를 선택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컨스트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를 써볼만 하는 게 써볼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컴포트 투 여기 커넥트 있죠.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포인트 온 서페이스 그 다음에 트랜스폼 컨스트레인 요 세 개거든요. 요 세 개를 오브젝트하고 컨트롤러를 묶어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알겠죠? 1, 2, 3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에 대한 오브젝트들 간의 대상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개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쓰세요. 하나 안 된다고 안 되네 이러지 말고 1번 안 되면 2번하고 2번 안 되면 3번 쓰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마야는 각각의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개념들이 이것도 내용들은 다 다른데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방법이 살짝은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걸 써야 되는데 아마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그냥 간단한 3번을 쓸 겁니다. 저는 3번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로케이터가 하나 생성되거든요. 보이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 있죠. 이 컨트롤러 자꾸 움직일 거니까 이 로케이터를 이 컨트롤러 밑에 집어 던져 줄게요. 보이죠? 클러스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버텍스를 클러스터 따라서 잡는 거하고 요거 다이나믹 컨트롤 컨스트레인을 제한테 연결시켜 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개념이에요. 아이씨 목이 안 잡았냐?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를 이렇게 움직여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겠죠? 뭐가 있습니까? 커튼 같은 거나 밧줄. 밧줄도 마찬가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밧줄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죠? 왜 목이 나한테 오냐? 자, 갔네요. 자, 밧줄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밑에 우리는 뭐예요? 밑에도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부분도 잡아줍니다. 자, 멈추고요. 윗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버텍스 통해 가지고 선택하시고 요 기존에 돌리기 전에 처음 자세에서 해주세요. 액팅하는 상태에서 하지 말고 마찬가지 요 두 개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트랜스 컨스트레인 눌러줍니다. 얘도 마찬가지 요 밑에 집어 던져줄게요. 이렇게 던져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얘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일 거고 장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양쪽에 장력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상태에서 됩니다. 맞죠? 그 뒤부터 이제 우리가 건드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나머지 지울게요. 이거 밑에 거만 지우면 되겠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했죠. 맞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요거는 지금 우리 이게 응용해가지고 같이 쓰는 거지만 여러분들 따로 해도 돼요. 따로 해가지고 써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능을 알려주는 거고 어차피 같은 개념입니다. 자, 지금 화면 보면 이제 중력에 의해 가지고 요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맞죠?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자, 보면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늘어나는 것들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 줄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에 앵클러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쭉 당겨 볼게요. 당기게 되면 옵션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보면 앵클러스 쉐입 있죠. 요거. 요 아이가 이제 대부분의 옵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아이가 얘랑 요 두 개가 있는데 요 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선택해가지고 쭉 내리다 보면 얘한테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 스타트예요. 누클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보이죠?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프레임별로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점프를 할 거냐, 요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값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면 얘 스타트 프레임을 돌려줘야 되겠죠. 맞죠?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 솔버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산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를 같은 경우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이 숫자,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어느 정도 조금 높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산이 조금 날라요. 이게 낮게 줘버리면 튕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게 거미줄이라고 기준으로 치면 빠르게 빡 던져가지고 여기 딱 붙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를 조금 높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스텝을 계산을 하는 것들이. 아니면 가다가 저렇게 꼬여버리거든요. 꼬이는 현상이 생긴다 하면 이 부분을 한 10 정도 이렇게 높게 해주세요. 10. 그 다음 얘도 적당한 사이즈 봐서 10 언저리에서 같이 올려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를 조금만 올려줄게요. 자, 보이죠? 보이죠? 못 봤어요. 자, 얘가 3, 4였죠? 맞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꼬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맞죠? 이렇게 꼬이는 부분이 튕기거나 이렇게 꼬이는 부분이 이렇게 생깁니다. 맞죠? 300프레임 동안 시뮬레이션이 될 동안 이렇게 꼬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계산 자체를 조금 더 스텝을 조금 높게 주게 되면요. 높게 주게 되면 이 꼬이는 부분들이 조금 풀려요. 보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빠른 동작이다 이렇게 되면 저 스텝 자체를 조금 올려줘 가지고 요 보이는 현상, 튕기는 현상을 조금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빠른 동작 아닌 경우에는 뭐 그대로 놓고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들 여기서는 요것만 좀 건드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력값 있잖아요. 요거는 입맛에 맞게 좀 건드려주면 됩니다. 중력을 우리가 보통 9.8이죠. 요걸 뭐 높여주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그 외에는 그대로 놔두는 거고 에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 바이프로스트 했던 것처럼 공기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거기까지만 손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앵클러스 패스하고 제일 중요한 쉐입 여기는 콜리더거든요. 콜리더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충돌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줄을 쏘았는데 그 줄이 허공에서 이렇게 섞이는 거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요런 벽 같은데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얘를 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돌을 나중에 충돌 물체를 해줬을 때 계산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호흡을 쏴요. 그러면 얘들 꺼주세요. 요거 계산이 늦어지거든요. 알겠죠? 요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지금은 속도가 그렇게 늦어 보이지 않는데 얘 움직이고 자시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거 프레임을 읽어드리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돌 물체가 없다 이러면 얘들 두 개 꺼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충돌 물체가 있다. 요거는 지금 우리 작업뿐만 아니라 엠클러스를 사용할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바운스나 프릭션에 이거 저번 주에 설명했던 거고요. 요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돌할 때에 대한 두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높게 줄수록 충돌했을 때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얇게 해줘야 된다 하면 제 숫자를 작게 해주고 조금 형태가 들어가거나 뭉개진다 이러면 조금 높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망의 우리가 실제 건드려야 되는 건 요겁니다. 얘들인데 마찬가지 탄력이나 장력, 그 다음에 밴드 구부려지는 거, 그 다음에 댐핑, 이 탄력이나 진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것들을 건드려주면 돼요. 우선은 자 구성, 자 얘 지금 놓고 보면 떨어지잖아요, 맞죠? 요렇게 떨어집니다. 요렇게 출렁거리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밧줄이라고 생각하고 줄이라고 생각하면 늘어나는 게 괜찮은데 늘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형태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늘어나는 거는 괜찮지만 처음부터 저렇게 늘어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랬을 경우에 스트레칭 늘어나는 탄력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줘요. 올려주게 되면 얘가 늘어나는 게 지금 보이죠? 늘어나는 계산기를 보라는 건 아니고 자 늘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 탄력 있게 더 늘어지진 않아요. 알겠죠? 마찬가지 더 올려볼게요. 자 올려볼게요. 그러면 더 안 늘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거 있죠? 밑에 거도 같이 작업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부려지는 각도나 이제 구부려지는 형태 우리가 움직였을 때에 대한 구부려지는 거 있죠? 그런 거 같은 것들은 얘를 건드려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드래그나 요거 스트레치 데이프 늘어났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잡아주면 우리 띠용 있죠? 띠용애가 막 흔들리는 거 그 진동폭을 잡아주는 것들이 요 아이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 늘어난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렸을 때 튕겨서 몇 번이나 이렇게 튕겨지는가 요것들이거든요. 그걸 잡아줄 때 요 수치를 좀 건드려주면 괜찮습니다. 요 두 개 아시겠죠? 그 두 개 건드려주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어디서 건드리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잡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거하고 같이 봅시다. 아까 전에 내가 테스트 해놓은 거하고 같이 볼게요. 이게 아니죠. 자, 요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얘가 아닌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맞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요 아이를 플레이나 요거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각도를 조금 틀어놓는 것만 따져도 이렇게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컴퓨터가 좀 좋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컬리더 있죠. 컬리더를 작업할 때는 꺼주고 작업하면 훨씬 더 빨리 됩니다. 보이죠? 컬리더가 은근히 계산하면서 충돌이 있든 없든 자체 내에서도 충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셀프 컬리더 같은 경우에는 컬리더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이 물체가 있는 상태에서 충돌이고 셀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자체적으로 구부려지잖아요. 구부려지면서 자체 내부에서 충격을 충격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충돌되는 부분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을 꺼주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업할 때 수칙값을 찾을 때는 요거 꺼주세요. 근데 만약에 대상이 있다 이러면 무조건 켜야 되겠죠? 알겠죠? 그렇게 켜주고 아니면 요 셀프라도 꺼주세요. 그러면 빠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맞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요 수치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건들면 됩니다. 요건 뭐 딱히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늘어나는 거, 그 다음 구부려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백날 설명해봐도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아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알겠죠? 그래서 건들면 되고 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평면을 되어 있을 때 구부려지는 각도를 우리가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디 있었구나. 여기가 키를 줬으면 싶은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키를 주게 되면 이게 이제 날아갈 때 우리가 구부려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수동으로 잡았던 궤적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교차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어디더라? 아무튼 여러분들 요거 건들면 돼요. 여기에 파라미터에 있는 것들 건들면 되고요. 건들면 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잠깐만 있어봐요. 이 옵션을 제가 찾겠네. 옵션을 제가 어딘지 까먹었네요. 어디 있었더라? 왔는데? 맞는데요. 요거예요. 아까 내가 이거 키를 줘놨는데 키가 없어가지고 헷갈렸네. 요겁니다. 여기에 보면 레스트랭스 스케일 있죠. 얘가 뭐냐면 얘를 통해 가지고 구부림을 조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에 대한 값들을 0.1에서 1 정도로 이렇게 이제 프레임별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키를 주게 되면 요 구부려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요렇게 보면 지금 커브를 없앨게요. 그리고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 커브가 이렇게 구부려지잖아요. 맞죠? 이 구부려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재밌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요 렌스. 여기 있죠? 얘에 대한 옵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을 구부려지는 부분들을 더 크게 명확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보이죠? 그래서 얘를 좀 건드려 가지고 구부리는 형태를 조금 더 주게 되면 보세요. 맞죠? 구부려 주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아까 거미줄처럼 요 구부리는 부분들을 좀 시각적으로 조금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요 값을 0으로 0.01 정도로 잡아주고요. 키 주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요 부분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높여주게 되면 그 형태를 조금 더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선까지 요거 0.1 주고요. 요렇게 갔을 때 일주성 그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써가지고 조금 높이 잡아주세요. 알겠죠? 요까지 한번 테스트하고 마칠 테니까 요거 숫자 건드려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거 있죠? 움직이는 형태에 따라서 요거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형태, 그 다음에 그 형태에 맞춰서 다 함께 움직이죠. 그리고 나서는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숫자 해서 그냥 하나 움직여가지고 이 텐션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조절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질문 있는 친구들은 질문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요거 테스트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지각 불러줬어.